네, 그러면은 오늘은 시간 표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 표현은 우리가 국어 말고도 영어에서 많이 봤었을 텐데요. 시간의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표현해주는, 이렇게 나타내주는 표현법들이 문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시간 표현을 말하기 이전에 시간 표현의 기준이 되는 발화시와 사건시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발화시는 말 그대로 말하는 시점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의 시점.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항상 현재가 되겠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이 그 발화시가 되니까 발화시는 항상 현재입니다. 그렇다면은 사건시는 언제일까요? 사건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을 바로 사건시라고 합니다. 네, 사건은 우리가 이전에 이미 그 사건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 그 사건이 발생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이제 우리가 다가올 앞으로의 미래에 사건이 발생할 예정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사건시는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표현할 때 왜 사건시와 발화시가 필요하냐? 먼저 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건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로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를 판단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시간이 일방향적인 일직선이라고 한다면은, 자, 이때가 네, 발화시랑 사건시가 같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말하는 시점은 항상 언제랬어요? 네, 현재랬죠? 근데 사건은 말하는 시점에 일어났다 라고 보면은 발화시와 사건시가 같을 때에는 우리가 시제를 현재라고 합니다. 반면 사건시가 먼저 일어날 때, 사건시가 먼저 일어날 때를 우리가 뭐라 할까요? 사건시가 먼저 일어날 때를 우리는 과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시점보다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시점에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과거라고 하죠.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설 때는 우리가 과거라고 합니다. 반면 여기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늦게 일어난다면, 즉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면 우리가 시제를 미래라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말하는 시점에도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났다면은 그 사건이 말한 이후에 발생할 예정이라면 우리는 그런 시간 표현을, 시제를 가지고 미래라고 표현해 줍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과거와 현재, 미래를 문법적인 표현을 어떤 것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지, 시제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어말 어미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얻다를 한번 봅시다. 얻다에서 이 먹은 어간에 해당하죠? 반면 엇이랑 다는 용언에서 변하는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미에 해당하죠. 근데 이 어미 중에서도 다는 그 어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어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어의 마지막, 언어의 말미에 나오는 어미다 해서 어말어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엇은 어말어미의 어디에 위치하나요? 앞에 위치하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위치한 어미를 먼저 나왔다, 먼저 선자를 써줘서 선어말 어미라고 해줍니다. 근데 이 선어말 어미는 과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엇은. 이 엇이라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과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반면에 여기서 어떤 선어말 어미를 쓰냐에 따라서 과거를 나타낼 수도 있고 현재를 나타낼 수도 있고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at이랑 ot이 있죠? 먹었다, 예뻤다는 이 at과 ot을 통해서 이 선어말어미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과거를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선어말어미 더도 존재합니다. 사더라, 젊더라. 야, 사진에서 참 너 젊더라. 그 사진에서 너가 젊었다는 거는 젊더라라는 표현은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너가 젊었다라는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더를 통해서도 우리는 과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도 있습니다. 현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사, 여기서는 현재는 조금 과거랑 다르게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한다고 설명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네. 바로 현재형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형 선어말 어미, 네, 는 혹은 니은을 써가지고 이것이 붙을 수 있으면은 동사, 붙을 수 없으면은 형용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늙는다는 가능하기 때문에 늙다는 동사라고 했고요. 젊는다는 안 되기 때문에 젊다는 형용사라고 네, 예전에 품사를 설명할 때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는이랑 니은은 동사에만 붙을 수 있죠. 따라서 현재형 선어말 어미는 니은은 오로지 네, 동사에서만 붙을 수 있습니다. 네, 기쁘는다 혹은 기쁜다, 접는다 안 되죠. 네, 따라서 동사에서만 선어말 어미를 활용해서 현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현재형 선어말 어미 는, 니은을 통해서 우리는 형용사, 동사를 구분할 수도 있고, 네,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현재형 선어말 어미는 동사에서만 쓰일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네, 일석이조로 네,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미래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래에는 네, 우리가 선어말 어미 get이 존재합니다. 먹겠다. 물론 의지를 표현하는 것도 있죠. 네, 내가 그 음식을 먹겠다. 아니면 내가 그 프로젝트를 하겠다. 뭐 예전에 무한도전 PD였던 김태우 PD가 무한도전을 맡을 때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거는 한번 제가 무한도전을 맡아보겠다라는 맡아서 뭐 살리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앞으로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앞으로 미래에 먹을 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게끔 만들어주는 get이니까 의지를 표현하든 말든 간에 네, get을 통해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뭐 두 번째로는 의리, 네, 보리라, 크리라, 하리라, 네, 내가 내일 가리라 와 같이 의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미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형 선어말 어미에는 get과 의리가 존재합니다. 네, 다음 관형사형 어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형사형 어미는 네, 동사에는 니은, 즉 전성어미가 되겠죠. 관형사형 어미는 네, 니은이 붙어서 용언이 관형어 역할, 문장 성분에서 관형어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지면은 네, 동사에서는 과거 의미가 덧붙습니다. 네. 먹은 음식, 네. 혹은 네, 산 사람, 네, 이미 샀다는 거죠. 지금 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살 것도 아닌 산 사람은 어떤 물건을 이미 샀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관형사형의 니은은 동사에 붙으면은 네, 과거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형용사에 붙으면은 형용사에 붙으면은 현재를 나타낸다는 거. 이것은 조금 주의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보면은 기쁘다, 기쁜 사람, 지금 기쁘다는 말이죠. 그 사람이 지금 기쁘다. 뭐 아니면은 넓은 집, 그 집의 상태가 지금 넓다는 거죠. 과거에 넓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넓어질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지금 이 집의 크기 상태가 넓다를 의미하니까 관형사형어미 니은은 형용사에 붙으면은 현재를 나타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니은이 붙어서 동사에 붙을 때는 과거, 형용사에 붙을 때는 현재. 너무 헷갈려요. 네, 헷갈릴 수 있는데요. 헷갈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형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한 다음에 동사를 가지고 니은을 붙였을 때, 관형사형이 니은을 붙였을 때 그 의미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판단해주면 돼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보다를 생각해보죠. 본다. 본다 되네요. 본다 되니까 보다는 동사겠네요. 그쵸? 본다는 동사라는 걸 알 수 있고, 보는, 보는이 아니죠. 본 영화. 본 영화는 지금 보는 건가요? 아니면, 본 영화는 보는 건가요? 아니면, 봤었던 영화인가요? 봤었던 영화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바로 과거를 의미합니다. 동사에 붙을 때는 과거를 의미한다. 반면에 맵다. 맵다는 과연 어떤 용어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맵는다 되나요? 맵는다 안 되기 때문에 형용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매운 음식. 이거는 과거에 맵다는 걸까요? 야, 이 음식 매운 음식이야. 음식 지금 성질 자체가 현재 성질 자체가 맵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은이 형용사에 붙을 때는 현재구나. 근데 형용사에 붙으면은 조금 애매모호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동사에 써서 니은이 과거를 의미하면 형용사에서는 무조건 현재겠구나.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구분하기 쉬우니까 이런 팁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구분 없이 던이 붙으면 관형사형 어미 과거를 의미합니다. 먹던 음식. 혹은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뜨겁던 날. 뜨겁던 날. 과거죠. 그러니까 던이 붙으면은 우리가 용언에 던이 붙으면은 과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던에서 굳이 뭐 좀 논외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던이랑 든을 많이들 헷갈려 해요. 던은 과거를 의미하는 어미가 되겠고요. 든은 선택, 하든지 말든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관형사형 어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동사에는 는이 붙을 경우 현재를 나타냅니다. 먹는 음식, 지금 먹고 있다는 의미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보는 영화. 너 보는 영화가 뭐니? 지금 보고 있는 영화가 뭐냐는 질문이기 때문에 는은 관형사형 및 는은 동사에 붙였을 때 현재를 의미합니다. 한편 을은 먹을 음식. 클 예정. 이제 키 클 예정입니다. 뭐 할 때 이 먹을은 그 사건 자체가 미래에 먹는다라는 사건, 큰다라는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예정이니까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을이라는 관형사형 어미를 썼을 때 미래를 나타낸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시간부사는 어제, 아까, 오늘, 지금, 뭐 내일, 이따가, 뭐 어제, 아까는 과거, 오늘, 지금은 현재, 뭐 그리고 내일, 이따가는 미래를 나타내는데 뭐 이거는 굳이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모두가 다들 쉽게 알 것 같아서
이 설명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굳이 주의할 점을 하나 설명해 보자면은 예전에 내신 가르쳤던 친구 학교 중에서 어떤 학교는 여기 니은 있죠? 이 니은이 이렇게 돼 있어. 짝대기가 앞에만 있으면은 관형사형 어미를 말해요. 즉 뒤에 다른 어미가 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반면 이 니은이 뒤에 짝대기가 또 있으면은 이거는 선어말 어미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 짝대기 니은이 뒤에 있냐 없냐는 나타내는 어미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할 줄 아셔야 하고요. 이것을 의도로 문제를 충분히 낼 수 있다. 내신에서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짝대기를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CJ에 이어서 우리가 동작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동작상이라는 것은 이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이 끝났는지 혹은 여전히 지금 말하는 시점에 진행 중인지 그것을 기준으로 완료상과 진행상으로 나눕니다. 물론 선생님이 영어를 공부할 때 참 힘들었던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 시작해서 지금 말하는 이 시점에 끝났으면은 현재 완료다. 과거 완료는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난다. 이런 게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세분화했었는데 한국어에서는 과거 완료, 현재 완료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고요. 진행상과 완료상 이렇게 크게 두 개로만 구분을 합니다. 즉 발화시를 기준으로 그 말하는 시점의 동작이 어떠한 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진행상,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동작이 끝난 경우에는 완료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동작상이 없는 시제만 존재하는 문장도 있어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어떠한 동작이라는 거는 어떠한 과정이 담겨 있어야겠죠. 동작에는 과정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시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만이 우리가 동작상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시간 표현 중에는 이렇게 어떠한 사건의 포인트, 한 부분만 설명하는 문장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왔다, 이런 문장. 나타내고 있는 이 사건이 왔다라는 건 어떠한 한 포인트죠. 도착한 그 시점. 이런 경우는 동작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동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상은 요리하고 있다, 먹는 중이다와 같이 지금 ing의 느낌이 강합니다. 반면 음식을 먹어버렸다. 이미 음식을 먹은 게 끝난 거죠. 먹다라는 사건이 끝난 거예요. 누워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워있는 거는 ing 아닌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워있다. 혹은 앉아있다. 이런 것들은 완료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앉는다라는 행위, 즉 sit이라는 행위, 누워있다. 우리가 침대로 눕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그 눕는 과정은 끝난 거예요. 서 있다가 침대로 눕는 과정이 끝나고 이 누워있다는 이미 누운 상태에서 쭉 이어지는, 따라서 눕는다라는 행위 자체는 눕는다라는 행위 자체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완료상이라고 해줍니다. 반면 그럼 진행상은 어떻게 표현하냐? 앉고 있다. sit이라는 행위가 지금 말하는 시점에 이렇게 서 있다가 이 과정으로 바뀌는, 이 과정을 의미하는 게 앉고 있다예요. 이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앉아 있다고요. 눕고 있다도 서 있다가 침대로 눕는 그 과정, 이런 게 진행상입니다. 즉 앉다랑 눕다라는 행위 자체가 진행 중인지
혹은 그 과정이 끝났는지 F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상과 완료상을 구분해주면 돼요. 더 쉽게는 뭐뭐 하고 있다는 진행, 뭐뭐 있다, 뭐뭐 있다 같은 경우는 완료상이라고 구별하라고 말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걸 외우면 더 공부하기 쉽겠지만은 외울 게 많아지면 공부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동작상은 과정, 사건의 과정에 끝났냐 아니면은 ing 중이냐로 판단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동작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뒤에 나오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피동과 사동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